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극단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미디어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해서 마치 그게 현실처럼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주가 거래량 바닥에서는요,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바닥이 오면 거래량이 이상하게 바닥과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대금과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 지수도 바닥에 할 확률이 좀 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여기도 보면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래량이 꽤 줄어 있었고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확 늘었다가 쑥 빠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가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면 혹시 이제부터 이렇게 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핏도 마찬가지고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고 블랙롱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투자가 모두 주가는 특히 한국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가들은 같이 똑같이 계좌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개인들은 자기 계좌만 마이너스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가들은 결국은요, 여러분 이걸 다 겪어낸 거예요. 장기 투자가들은요, 이 롤링을 다 견딘 겁니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 사이클을 견디면서 배당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때 1만 주, 이때까지 2만 주, 이때 추가로 5만 주, 이때까지 추가로 10만 주, 결국은 15, 17, 18, 그리고 이번에 또 2만 주, 그래서 20만 주를 모았다 칩시다. 그랬던 이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종목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어마어마한, 저번에 우리가 슈퍼개미들의 수익 났던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계좌에 30% 40% 나면 불안하고 공포에 빠지고 망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 않고 미래 가치가 있고 그런 좋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짜놓게 되면 결국은 그 기업은 이런 행보 추세가 아니라 상향 추세로 전향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도 그들의 부의 곡선에 함께 동참하게 돼서 어마어마한 이것들을 얻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은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주들과 그리고 강성, 끝까지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소수의 투자가들만이 이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키워야 될 건 뭐야? 비관이 아닌 이때 희망을 심고 이때는 좀 더 사는 마음으로 모두가 주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좀 더 매입하고 사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르지 않을 때 비관이 아닌 좀 더 모아가고 더 심고 키워간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때 어머 저 100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급한 마음 먹고 하루아침에 하겠다고 하면 강원랜드에 가세요. 그리고 파친코를 하세요. 아주 확률이 아주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세상의 공포가 가득할 때 진정 좋은 기업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기회가 제공된다는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자들은 불황을 겁나 좋아하는 거 아세요? 돈 많은 부자들은요 95%가 불황을 싫어할 때 진짜 부자들은 불황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호황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황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황일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그 회사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과거의 가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량주 투자에 맹목적으로 빠집니다. 그 회사가 유명하고 대기업이고 예전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또 수익이 날 거라고 하는 붕어빵 생각을 가져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 왜 다이나믹하냐? 바로 미래 가치가 오늘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결국 함께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투자란 버핏의 스승이죠. 자산의 가치와 사업의 전망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원금을 지키면서 적정한 수익을 획득하는 이 적정한 수익을 원금을 지키면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금을 지키면서.
매년 가격이 이렇게 이 그래프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그래프로 가야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격이 클 때는 이때는 보핏조차도 매도합니다. 장기 투자가라 해서 매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오버 페이스를 달리면 그 가치를 넘었을 때는 매도를 하고 좀 더 저렴한 가격의 가치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죠. 결국 여기 보면 리먼 브러더스 샀을 때 전 세계가 끝장날 것 같았죠. 여러분 올봉입니다. 이 하나의 캔들이 바로 한 달을 뜻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떨어지고 하나, 둘, 셋, 넷 가짜 회복세 매도를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월. 결국 전체적으로 1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가 시장이 큰 틀에서는 하락 추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야금야금해서 다시 상승을 다 합니다. 근데 결국 무엇만 문제가 되나요? 우리 마음만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할 때는요. 모두가 비관의 24일 때,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 사게 되면 절대적인 바닥은 아니더라도 확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산 가격보다도 시장은 일시적 언더슈팅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나 회복할 때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요. 본인들에게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여기 보면 인포메이션 정보 그리고 여기 보면 미스 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 의도된 가짜 정보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미스 인포메이션은요. 사실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된 가짜 정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 또는 오해를 부르는 정보 대상을 속이게 숙고해서 계산된 방식으로 퍼뜨리는 정보 패러디, 풍자적 페이크 뉴스가 있어요. 풍자적 페이크 뉴스 여기 보시면 대상이 허구임을 인지한 상태로 허위적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루머 위험, 근거 없이 퍼진 소문으로 정보를 불확실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협의의 페이크 뉴스, 진실을 가장해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 간단한 판단으로 선의의 거짓말, 전설, 많은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는요. 요 5번과 의도된 가짜 정보와 이 두 가지를 무섭게 결합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그럴듯하게 만든데 이때 누가 동원이 되냐? 미스 미디어가 동원됩니다. 정말 파워가 센 집단은 그 나라의 권력층까지 이용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권위지향에 약합니다. 누군가가 부자가 뭘 한다 그러면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샀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묻지만 매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잘 가르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제가 이 방송에서 한 달 전인가 이야기했죠. 헝다 사태 가짜라고. 그죠? 요즘 어때요? 요즘 헝다 사태 가지고 떠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한 달짜리도 안 된 거짓이었다는 거죠. 마치 헝다 사태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갈 것처럼 온갖 종편 방송과 신문과 모든 방송에서 밀고 갔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별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자 잘 냈습니다. 결국 헝다의 사태를 터뜨려서 시끄럽게 해드려서 중국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물량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물량은 누군가의 품으로 갔겠죠. 테슬라가 유명합니다. 가짜 정보에서는요. 자, 이 사람 유명해요. GM의 전 부회장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17년도 12월 19일에 테슬라 2019년에 파산할 수도 있고 테슬라 올라가지 못할 기업이다. 이렇게 경고해가지고 어때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적자 마이너스 6억 1,900만 달러 적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때 얼마나 많은 미국의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매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보면 머스크 최대액이 테슬라 파산사고 그리고 어때요? 모델 X 운전 사망사고 배터리 이걸 어마어마해. 물론 앞으로 어떤 개발해도 사고는 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전기차 대세를 이 사건 때문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원인을 조사해서 기술이 더 좋아지는 거죠. 우주에 로켓을 쐈을 때, 인공위성을 쐈을 때 그 한 번 쐈다가 실패했다 안 하면 그 나라는 인공위성을 발전할 수가 없죠. 1차, 2차, 3차, 5차를 통해서 계속 개발하면서 어때요? 그 기술이 좋아지고 훨씬 더 산업이 발전되는 거죠.
헤지펀드 빌라 스캐피탈 매니저먼트 존 톤스 최고경제 이런 말 했죠. 회사는 이익을 내야지만 테슬라는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일론 마법 부리지 않나. 테슬라는 4개월에 파산할 거다. 그렇듯한 가짜 전문가를 이용해서 온통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테슬라 15년 흑자 없었다. 희대의 사기꾼 몰린 머스크 2018년도 계속 몰아붙입니다. 이러니 테슬라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어떨까요?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을 조작해서 했던 이 기업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들고 있을 수 없게 수많은 개인들조차도 대세는 전기차가 대세다 알고 있고 투자를 했는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어때요? 잡주, 부도나는 종목으로 만들어서 매도를 해서 결국은 전부 던졌던 물량을 거대 세력이 붙잡아서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테슬라를 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 기업에 대해 올바르고 미래를 같이 모른다면 마이너스 40%가 되면 다 40%, 50%가 넘어가면 가치와 상관없이 매도한다는 겁니다. CR 인베스트를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외부 악재가 터진 거죠. 정말로 큰 악재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처럼.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법빛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가슴들만이 아래에 내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겁니다. 그 기업은 멀쩡한데요. 그 기업은 여전히 물건을 팔고 있고 여전히 매출을 올리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데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왜? 12,000원 하던 기업이 4,000원이 됐으니까 그냥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상 그 기업에는 월급도 안 밀리고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업은 뭐라 한다? 안 좋아 라고 계속 가짜 정보를 퍼뜨려요. 그런데 재무제표에서 어떤 기업은요, 정말 신기한 게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를 내리는 기업이 있어요. 대박.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어때요? 단지 마이너스 15%나 유하면 매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매출도 계속 늘어나. 영업이익도 늘어나. 근데 주가만 내려가. 이런 걸 따른다. 스탁 로또에 당첨된 거야. 왜? 배당이 또 계속 늘어나잖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예전에 땅 부자의 어르신의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돈을 모았냐? 전국에 도로가 막 이렇게 많이 중첩되는 거 있죠. 인터체인지. 그쪽 부근의 땅들만 사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말하면 광교가 되겠죠, 여러분. 광교, 판교, 톨게이트 이렇게 막 4-5 군데가 막 겹치는 데 있죠. 교통요지들. 그런 데 중에서 꽤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곳에 땅들을 저렴할 때 사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역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강북이 부자들이 살았고요. 강남은 홍수와 피해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워서 한강 이남은 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농사 짓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살던 것이 강남 이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소양강댐, 의암댐 이런 댐들이 지어지면서 정중회장은 그걸 캐치하고 압구정 근처에 있는 땅들을 주워 담았죠. 그때부터 강남 이남은 완전 달라진 거죠.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 강남 이남이 시작되고 있어요. 거래소가 강북, 이제 코스닥이 강남이야. 오늘 방송은 코스닥 강남이다. 이 이야기로 엔딩을 하고요. 이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